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하락률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도 1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2027년 세계 하계대학 경기대회 경기 유치로 청주공항이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150여 개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위한 국제 노선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 내년 본 예산에 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철거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교직원들의 잇따른 성비위와 심각한 교권 침해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던 세종시의 집값이 올 들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15주 연속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고금리 속 거래 절벽이 계속돼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최근 조정 지역에서 해제된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실거래가는 3억 원으로 2년 9개월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해 5억 5천만 원이 넘던 실거래가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같은 전용 면적의 인근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도 2, 3년 전 가격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종시의 집값 하락률은 전국 시군구 중 1위로 최근 급상승한 매매가와 낮은 전세가율 등이 가격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부담을 계산해 보니까 배가 더 돼요. 매수 세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 세력 자체가 완전 지금은 움직이질 않아요. 조정 지역에서 해제된 청주를 포함한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1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수급 동향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해 12월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사려는 수요보다 팔려는 공급이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8%대까지 오른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고금리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이 고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올 11월, 12월은 거래가 더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내년 주담대금리 10% 돌파 예측과 부동산 관망세 등으로 내년 초까지는 거래 절벽이 계속돼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2027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로 충북이 청주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공항 활성화의 숙제였던 국제선 다변화와 연결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청주 국제공항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청주공항에서는 제주 노선만 운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국제선이 본격 재취항합니다. 미얀마 네피도와 베트남 다낭,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부정기 편이 다음 달부터 뜨고 내년 1월과 2월에는 베트남 다낭과 일본 오사카 정기 노선도 재개됩니다. 지난 7월 몽골 울란바토르와 베트남 다낭 부정기 편이 일시 취항한 걸 제외하면 2년 반 만에 국제선 재취항입니다. 한국 도착해서도 여기 집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진짜 또 하나의 여행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 나라로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충청권 관문공항인 청주공항은 2027년 세계 하계 대학 경기대회라는 호기도 받고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150여 개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위한 국제노선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계 청주공항 활성화의 기반인 활주로 연장이나 증설, 주기장과 여객터미널 확충과 같은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탄 연결철도와 대전, 세종, 청주공항 간 광역철도, 최근 확정된 천안과 연결되는 복선 전철이 2029년과 31년 사이에 개통되고 세종시 연결 4차선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주공항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공항으로 한계가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시설 확충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이 사실상 국내선만으로도 2019년 301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인 31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강원도와 연대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강원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 경계를 맞대고 있는 강원과 충남, 전북, 경북 등과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도 17억 원가량 포함됐는데 과연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다루는 청주시의회 정례회가 3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3조 2,858억 원, 올해 본예산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예산은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부지 매입비 182억 원 등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과 5개 시정 분야에 편성됐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이 행복해지고 청주가 더 좋아지는 역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이 강력 추진하는 시청사 재설계를 위해 기존 본관동 철거 예산 17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시청 본관동 철거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소관 부서인 주택토지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예고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연속성이 제대로 반영이 됐고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여론이 제대로 시행정에 반영이 됐는지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에는 민주당 의원 수가 더 많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청주시는 본관동 철거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본관동 철거를 위해서 17억 4,2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의위원님들을 이해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관동 철거 여부는 청주시청사를 기존 설계한 대로 지을지 아니면 새롭게 설계할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로 결국 시의회의 최종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도의회에선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교직원들의 잇따른 성비위와 심각한 교권 침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윤건영 교육감 체제에서 치러진 첫 충북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최근 잇따르는 교직원 성비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직원의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교육 공무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통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 부분들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통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60%도 안 되는 직업계고의 저조한 취업률과 일부 학교의 신입생 미달 현상에 대해선 도교육청이 신산업에 맞춘 학과 개편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학과 개편 현황을 보면 학과 개편 횟수가 한 번이고 대부분이 개편 학과도 한 개에 치우쳐 있습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습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등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잘 살펴서 도교육청은 교육계 전체가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충북만의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법조계 이런 모든 충북도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학생 인권하고 교원의 교권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을 좀 거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충북만의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 밖에 일부 학교 운동장의 제초제 살포와 인조잔디 유해물질 검출 문제, 교장 공모제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교섭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에선 1,0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급식과 돌봄 등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화재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음성의 한 골프공 공장에서 불이 나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공군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박원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공장 밖으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강한 물줄기를 끊임없이 뿌립니다. 어젯밤 11시쯤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골프공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전체 공장 5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원자재 창고에 가연성 원자재가 많이 적치되어 있었지만 화재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인접동으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분쯤에는 공군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한 대가 경기도 양평군의 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임무 수행 중 엔진 이상으로 조종사 1명이 비상탈출했으며 조종사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공군은 정찰 자산 및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전 기종을 비중지하였으며 해당 기종의 비행을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중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에는 영동군 영동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한 채가 전소됐습니다. 집 주인이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최초 신고했지만 대피 도중 넘어져 손바닥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오전 6시 25분쯤에는 진천군 초평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하우스 3개 동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최근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해 화재 발생이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충북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건수가 지난 10일 기준 7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와 영동, 보은, 옥천 등 4개 지역이 충북 전체 사건의 88%를 차지했고 이 중 청주가 3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와 도청, 시, 군청 등에서 다음 달 9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청주시가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소음 저감을 위해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합니다. 시는 해당 산업단지 부근 1.5헥타르 부지에 총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상록수 등 큰 나무 11,000여 그루와 야생화 10,000본을 식재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국제적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 절감 정책을 시행합니다. 도는 청산의 사무실 실내 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하고 낮 시간 조명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해 도청 3년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천시가 첨단 복합 소재 국내 1위 기업인 N바이오니아와 이 산업단지 공장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N바이오니아는 오는 2026년까지 84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와 전기 수소차 핵심 복합 소재 설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충북 지역에는 11,006명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가 오늘 고지됐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보다 4배, 지난해보단 27.7%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충북 11,006명에 대해 고지된 종부세 세액은 3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1% 감소했습니다. 부과 대상자가 증가했는데도 세액이 줄어든 건 1세대 1주택자 3억 원 특별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올 3분기 충북은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많아 순유입 인구가 1,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40대는 순유입을 보인 반면 10대와 20대는 유출 인구가 각각 237명과 61명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와 음성, 증평 등 7개 시군은 순유입을 기록했고 제천과 괴산, 옥천, 단양 등 4개 시군은 유출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충북 지역 소매 판매가 3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충북 지역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 감소하며 올 들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 소매점이 7.5%나 줄었고 대형마트도 5%나 감소했으며 슈퍼마켓, 잡화점, 편의점의 판매액 지수도 2%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이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칫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경우 현재 고물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